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개화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다음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살펴봤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개항, 열 개자에 항구할 때 그 항자입니다. 항구를 연다 이런 뜻이네요.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누구에게 항구를 열게 됐는지가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등장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체결하게 되고 그 주요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한편 서양 세력과 처음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동상조약입니다. 퀴즈 어떤 나라랑 체결한 걸까요? 조미니까 조선과 미국이죠. 미국이랑 처음 수교를 맺게 되는 그런 배경과 내용도 여러분들이 강화도 조약이랑 좀 비교를 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연표를 가져왔네요, 선생님이.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1863년 나이 어린 고종이 즉위하자 대충 10년 정도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해 나가다가 이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고종이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유학자 중에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아주 거친 상소문을 올립니다. 지금 임금이 자라서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왕의 아빠인 당신이 정치를 한다는 건 혹시 딴 마음 부문가 아니요? 이제 이런 느낌의 상소를 올리니까 흥선대원군이 10년 만에 물러나게 되고 드디어 성인이 된 고종이 친히 정치, 직접 정치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1873년의 일입니다. 친히 정치를 한다. 직접 정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때쯤에서 국내에서는 박 교수를 비롯해서 이 개화파들이 통상을 좀 해서 우리도 개혁을 하자. 통상 개화론이 막 등장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한편 일본이 1875년에 운요호라는 군함을 이끌고 와서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상륙해서 막 약탈을 하고 그렇습니다. 요구 내용은 야 우리랑 근대적 조약을 맺고 앞으로 통상을 하자. 무역을 하자 근대적으로 그런 요구 조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자 영종도에서 이제 약탈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운요호 사건입니다. 사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개항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보다 한 30년 정도 빨라요. 한 20년 정도 빠르거든요. 자, 그때 미국이 썼던 방법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배 끌고 와가지고 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했더니 일본이 싫어, 싫어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막 대포 뻥뻥 쏘면서 막 무력 시위를 하면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이 문을 열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당했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도 문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 조규가 1876년도에 체결이 됩니다. 조일수호 조규, 이게 정식 명칭이고 우리에게는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하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런 게 나와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거 좋은 내용인데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조선은 원래 명나라, 그 다음에는 청나라한테 사대를 하고 있던 나라죠. 그러니까 청나라를 이 당시에 큰형님으로 모시고 있던 그런 나라인데, 야, 조선은 자주국이야.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야, 이제부터 청나라 니네 간섭하지 마. 이거를 일본이 집어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은요, 일본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실제 내용이고요. 자, 또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두 개의 항구를 개항 열어라라는 게 이제 여기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침략 거점으로 이제 삼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해안 측량권입니다. 해안, 우리나라 해안에 바닷가에 와가지고 바다 깊이 암초가 있나 없나 땅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재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허락 없이 내 몸을 만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사람이라면은 내 허락 없이 막 신체 치수를 막 재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이 해안 측량권은 아주 심각한 주권 침해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쟁에 사용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사재판권이 명시가 되는데 다른 말로는 치외법권이라고도 합니다. 계양장 안에서는 일본인이 죄를 지어도 조선의 법이 아니고 일본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게 바로 영사재판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법이 계양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것도 조금 불평등해 보이죠? 자, 여러분, 요새도 이 영사재판권, 치외법권 지역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디에 있냐면은 각 국가들의 대사관이 있는 그 담벼락 안쪽은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일본 밉다고 일본 대사관 담벼락을 넘어가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 대사관 영역을 우리가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거는 일본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라는 거랑 똑같이 이제 간주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런 영사재판권에 대한 조항이 강화도 조약에 있었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두 가지 정도 조약이 또 이게 추가로 체결이 되는데 조일 수호조교 부록 그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로 인해서 계양장 안에서 일본 돈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세를 못 매기게 매기지 않겠다라는 게 조일 무역 규칙의 이제 조항이고요. 관세라는 거는 수입 상품에 붙는 세금을 얘기합니다. 이 관세가 없다는 거는 어, 값싼 가격에 외국 물건이 들어온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의 자동차 포르쉐 또는 페라리 가격이 소나타 가격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소나타를 살까요? 아니면 페라리를 살까요? 페라리를 사겠죠. 뭐 명품 백도 마찬가지다. 명품 백 가격이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는 백팩 가격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어쨌거나 아주 불리한 조항인 무관세 조항이 여기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쌀 수출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어쩌다가 보면은 우리나라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쌀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이 그냥 무조건 돈만 주면은 헐값에 사갈 수 있게 규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과 그 부속 조약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교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외교 사신이죠. 외교 사신인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사람이 바로 김홍집이라는 사람입니다. 김홍집이 일본에 갔더니 누가 와 있었냐면은 바로 청나라 관리인 황준셴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황준셴과 김홍집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 황준셴과 김홍집이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게 바로 조선책략이라는 책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조선책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황준셴이 이 김홍집을 상대로 엄청나게 겁을 줍니다. 자, 니네 조선은 지금 큰일 났어. 왜요? 야, 니네 러시아가 지금 니네 조선을 엄청나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잘 들어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일본이랑 조약을 체결해야 되고, 미국이랑 연합해야 된다. 이게 나의 방책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조선 책략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책략을 김홍집이 국내로 들여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 우리 원래 중국이랑 친해. 아, 일본이랑 조약 체결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미국이랑 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종이 적극적으로 이 미국이랑 이 조약 체결을 추진을 하게 되고 청나라의 주선으로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최초로 우리가 서양 국가랑 조약을 맺은 거고요. 그다음에 거중조정이라는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중조정, 일명 서로 편들어주기라는 조항인데 만약에 미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 편을 들어주고 우리나라가 불리한 입장에 취했을 때는 미국이 편들어준다. 이런 조항인데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자, 세 번째로 관세 규정. 요거 좋은 거예요. 미국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협의를 하겠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로 요게 문제인데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갑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를 하라라는 조항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만약에 조선이 다른 어떤 나라, 영국이나 뭐 러시아랑 더 좋은 조건으로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더 좋은 조건을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적용을 시킨다. 이런 조항이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업데이트 있죠. 자동 업데이트 조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처 이때 미국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좋은 조항으로 다른 나라랑 조선이 조약을 맺었을 때 그 좋은 조항은 따로 미국이 따로 조선이랑 다시 협상하지 않고도 가져가겠다, 적용받겠다라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영사재판권 조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어서 1883년에 영국, 독일,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까지 우리가 이제 유럽 국가들, 서구 국가들하고도 이렇게 줄줄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국제 근대 국가 질서 속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런 조약들이 있죠. 강화도 조약 포함해서 우리가 맺었던 이 시기에 맺었던 여러 조약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안타까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하게 근대 국가 질서에 편입된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